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직업 선택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라는 영상으로 일반적인 직업 선택 기준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주 쉽고 현실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편하고 돈 많이 벌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택하는 것. 그게 어떤 직업들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성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방법.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돈을 많이 번다든가 고용이 안정된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보장하기 또한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직업선택 기준이죠. 보통 취업 지원 기관의 직업상담사나 전직전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직업흥미검사 등을 통해서 적합한 직업을 추천해 주는데, 이 방법은 역시 참고사항이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직업카드를 활용한 직업선택 방법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3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상과 현실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직업선택에서 특히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적성과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게 돈을 많이 벌고 편하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적성과 좋아하는 대로 직업을 택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내 적성과 좋아하는 일과는 다르게 그저 좀 편하고 월급 좀 많이 받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도 취업 자체가 안 되니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대화 기억하실 거예요. 김중배의 다이아번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영화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나왔던 아주 명대사죠. 사랑과 돈 속에서 돈을 택한 심순애를 원망하는 이수일의 대사. 요즘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사랑하기도 힘들죠.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주일 씨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사랑도 좋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한다면서 직업도 적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오늘 주제, 아주 쉽고 현실적인 직업 선택 방법 2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주변 사람에게 추천받는다. 여기서 주변 사람이란 아무나 주변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잘 아시는 분들, 내 성격에서부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부모님, 학교 은사님, 선배, 친구, 직장 동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을 추천할 때는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편하고 월급 많이 받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 이런 일반적인 거는 빼고요. 순수히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직업을 한 분당 3개씩만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에 제가 양식을 그릴게요. 이렇게 종이를 가져다가 칸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추천해 줄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윗칸에다가 추천 직업 1, 2, 3 이렇게 쓰고, 왼쪽 칸에다가는 위에서 아래로 추천해 줄 사람을 쭉 적습니다. 한 5분 정도.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번을 해도 좋고요. 2분 다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은사님, 선배님, 후배님, 친구, 직장 동료, 이 추천해 줄 사람은 지금 예를 들은 것이지 꼭 이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빼고 친구를 3명 해도 되고, 특별히 은사님은 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선배 2사람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나를
가장 잘 알고 아껴주고 그리고 추천해 줄 사람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사람 정도가 각각 3가지씩 직업을 추천했다고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이 직업들의 개수를 셉니다. 여기 나온 직업 한번 볼까요? 학교 교사 둘, 공무원 하나, 의사 하나, 기자 넷, 변호사 둘, 정치인 둘, 판검사 셋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이 기자 4명이고요. 그 다음이 판검사 3명, 학교교사 둘, 변호사 둘, 정치인 둘, 공무원 하나 순이죠. 1순위는 기자 넷, 2순위는 판검사 셋, 3순위는 변호사 둘, 학교교사 둘, 정치인 둘 순인데요. 근데 추천한 일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자식들이 편안하거나 무난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천한 것 같고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관계죠. 그 다음 학교 운사님은 제 성격을 들었어요.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면 사회 부조리 같은 것을 파헤치는 기자가 성격상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한 거죠. 그 외에 선배님이나 친구들은 학교 학생의 간부를 맡아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판검사나 기자나 정치나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 맞다고 보는 것 같아서 추천했답니다. 만약에 이 추천한 직업이나 추천 이유가 본인의 생각과도 맞다고 생각하면 3가지 직업 중에서 1가지를 택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이 어디 쉬운 직업이냐, 이런 직업을 내가 어떻게 가져,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 위에서처럼 3가지 직업을 추천받았는데 그럼 그 중에서 1가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한 사람이 3가지 직업을 모두 갖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떤 거 1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앞에서 추천받은 직업 3가지 중 1가지를 결정하는 방법, 그거는 바로 현실적인 가치 기준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치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리고 고용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 거냐, 편하냐, 힘드냐, 이런 거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판검사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냥 이걸로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 냉철하게 따져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치 기준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다시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양식을 그려봅니다. 칸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추천 직업 3가지를 윗칸에다가 써놓고 추천 직업 1 기자, 추천 직업 2 판검사, 추천 직업 3 변호사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왼쪽에 평가 항목을 쓰는 거예요. 평가 항목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나는 첫째 명예야, 둘째 그리고 지위, 힘이야, 셋째 수입, 돈이다, 넷째는 지속 가능한 직업이냐, 고용 안정 같은 것이겠죠. 5번째는 작업 강도, 힘드냐 편하냐, 그런 항목들을 써놓은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100점 만점에 배점을 기록합니다. 이 배점은 내가 정하는 거죠. 일단 나는 1번 명예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하면 100점 중에 40점을 배점합니다. 그리고 2번 지위 힘 20점, 3 수입 20점, 지속 가능성 10점, 5 작업 강도 10점. 역시 이거 배점 내가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예니까요. 여러분이나 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뭐 출퇴근 거리를 나는 중요시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걸 따진다면 또 내가 거기다가 고려할 사회적 기준 같은 거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배점을 매깁니다. 그리고 3가지 직업에다가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각각의 추천 직업에 합계를 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판검사가 85점 나왔고 변호사 74점, 기자가 69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점수
직업이 판검사니까 이 사람은 판검사를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추천한 직업 중에서 본인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죠? 이건 역시 이대로 하면 성공 가능성이 몇 프로다라고 검증된 거는 없어요. 하지만 막연한 거, 앞으로 이런 직업이 뜰 것 같으니까 그 직업 해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아무리 어떤 직업이 뜰 거라고 해도 그 직업을 내가 가지라는 법도 없고, 또 내가 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성공하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직업은요, 경쟁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급여도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알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지는 명예나 지위, 힘, 돈 같은 사회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아무래도 이 방법이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직업선택 기준 쉽고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직업선택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모르면 간접 소리 듣는 방법,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